자, 이번 강의에서는 황삭, 정삭, 잔삭 공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황삭, 정삭, 잔삭 가공을 할 건데요. 우선 공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공구를 하나 만들어 봤었죠? 10파이 볼 공구를 만들어 봤는데 이 공구를 만들 때 볼공구 10파이짜리로 가공 파라미터에 이송 속도, 회선 속도를 넣었었고요. 경로 파라미터에서 수직 스텝, 사인 스텝, 그리고 폴더까지 만들어 준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6파이 볼 공구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황삭 공정으로 10파이 볼 공구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정삭 공정에서 10파이 볼 공구, 그리고 잔삭 공정에서 6파이 볼 공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공구를 만들어 주실 때는 꼭 새 공구를 눌러 주시고 추가되는 걸 확인하신 후 공구명에 볼 6파이다 라고 알아보기 쉽게 넣어 주시고 밀링 볼공구로 지름 6파이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게요. 나머지는 우선 설정은 같은 설정으로 해 놓고 가공 파라미터 이송 속도 4000, 회전 속도 6000으로만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경로 파라미터에서 수직 스텝 0.3, 사인 스텝 0.3 이라고 변경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공구를 만들었다 라고 해주시면 꼭 아래쪽 보시면 적용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 리스트에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적용을 누르게 되면 앞에 있던 별 표시, 이 별 표시가 사라질 거예요. 자, 적용 눌러주시면 이 공구는 이 리스트에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취소 눌렀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취소. 다시 한번 공구 눌러주시면 새로운 공구를 만들 때 이 공구라는 창에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구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공구에 커서 갖다 대주시고 공구 번호 5번으로 바꾸고 싶다. 5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수정된 공구 앞에는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편집이라고 뜨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또는 적용 눌러주시면 변경되는 값으로 저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다시 켜보시면 6파이 볼 공구의 매거진 번호, 공구 번호는 5번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구를 사용해서 황삭, 정삭, 잔삭 공정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 들어가서 황삭 가공 나선에서 제일 먼저 설정할 형상 부분의 파트면, 가공할 면을 꼭 선택해 주셔야 하니까 파트면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 형상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10바이 볼 공구라고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원하시는 공구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10파이 볼 공구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해서 선택, 확인 눌러주시면 가공 파라미터의 속도 부분과 공구 경로의 스택 값 부분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바꿔주실 건 파트명 가공 여유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0.3 진입 및 끝점 부분의 경사각도 3이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산
해주시면 원래 소재로 잡고 있었던 사각 박스 형상이 C5볼 공구로 가공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전구를 통해서 가공 경로를 숨겼다가 보였다가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모래시계, 요 전구로 바뀐 부분, 이 부분에 전구를 눌렀을 때 소재, 남아있는 소재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마트론에서 황삭의 경우에 소재를 인식해서 가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Z값이라던가 영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소재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가공된 가공 경로는 내비게이터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시뮬레이션도 한번 볼게요. 가공 시뮬레이션을 눌러주시면 정밀하게 볼 거고 소재는 현재 소재로 이게 사용은 하지 않고 소재가 제거되는 부분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정은 미리 커서를 이 위치에 두고 설정했기 때문에 공정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위치에 커서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눌렀다면 전체 제거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어떤 공정 하나를 추가하거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하거나 한꺼번에 제거하고 하나씩 제거하고를 통해서 추가해서 시뮬레이션을 전부 보겠다라고 해주시면 확인 눌렀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 공구를 사용해서 깎이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자, 동영상 표시, 이 동영상 표시를 눌러주시면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속도는 여기에서 조절을 해주실 수 있고 멈추고 싶으면 일시 정지 눌러서 정지해 주실 수 있고 이 화살표 표시를 통해서 한 단계씩 다음 단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고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시뮬레이터 리셋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도 같이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메뉴 중에서 가공 경로 표시 눌러주시면 가공 경로도 보면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닫아주실 때는 시뮬레이션 종료 또는 왼쪽에 메뉴 중에서 시뮬레이션 종료를 눌러주시면 닫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누르고 닫고 나가면 다시 공정 만드는 창으로 열리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번에는 정삭 공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공정을 선택해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으로 공정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왼쪽 가이드 메뉴 중에서 가공 공정을 눌러주시면 미리 만들었던 황삭 공정 바로 밑에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정 보시면 위에서 설정했던 값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파트면부터 해서 속도, 스택값, 여유량, 안전 높이 이런 값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삭 공정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황삭 밀링을 정삭 밀링으로 변경하시고 보조 선택에서 원하시는 공정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전체 가공 경사각으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전체 가공 경사각으로 변경을 해서 나머지 안전 높이, 공구 경로, 가공 파라미터, 형상 이런 부분 동일하게 쓸 거고요. 자, 여유량을 변경을 좀 해볼 건데요. 파트면 가공 여유는 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냥 이 면과 동일하게 정삭 가공, 동일하게 가공하고 싶다라고 해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황삭하고 정삭하고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0으로만 변경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주시면 황삭 공정의 경우에는 소재를 인식해서 소재가 있었던 부분을 싹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경로가 나왔다면 정삭 공정의 경우에는 면을 따라가면서 그 면과 동일하게 가공되려고 면을 따라가면서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황삭 공정과 정삭 공정의 차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정삭 공정의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안전 높이, 여유량 주는 곳 다 동일하고요. 공구 경로 쪽을 보시면 수평과 수직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삭 공정 중에서 전체 가공 경사각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자, 여기에서는 수평과 수직을 나눠서 가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수평 영역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직 영역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평을 체크 꺼주시면 수직만 가공하실 수 있고 수평만 가공하고 싶다 하시면 수직을 체크 꺼주시면 돼요. 수직 수평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이 켜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공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절삭 모드, 가공 방향, 스택값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평 수직을 나눠서 가공을 하다 보니 정삭 공정 전체 가공 경사각에는 경계 경사각이라고 해서 각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각도를 통해서 수평과 수직을 나눠주는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창을 닫고 취소, 잔삭 공정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잔삭. 자, 똑같이 가공 공정을 눌러 볼게요. 눌러서 정삭을 잔삭 밀링으로 변경해 볼게요. 잔삭 밀링 변경하고 보조 선택에서 잔삭, 가이드 잔삭, 레스트, 펜슬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잔삭 공정을 설정해 볼게요. 눌러보시면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죠. 안전 높이, 그리고 공차 및 가공 여유, 그리고 공구 경로, 그리고 공구 설정하는 부분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공구 경로에 들어가 있어요. 잔삭의 경우에 스마트론에서 잔삭은 이전 공구를 인식해서 지금 사용할 공구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잔삭 경로는 코너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을 인식해서 그 부분을 가공해주는, 코너 처리를 해주는 가공인데, 자, 스마트론에서 이전 공구를 인식해서 코너에 살이 남아있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지금 사용할 공구가 그 부분에 들어가서 가공을 해줘요. 자, 그렇다면 이전 공구, 이 전 공정에서 사용했던 공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전 공구에 이름 없음을 눌러보시면, 자, 10파이 공구로 바꿔볼게요.
이전 공정에서 10파이 공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파이 공구로 확인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공구 및 홀더, 지금 사용할 공구는 이전 공구보다 작은 공구로 6파이 공구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10파이 볼 공구로 가공하고 이 형상에는 5알이 전부 다 남아있다 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5알 부분이 남아있는 곳에 6파이 볼 공구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없애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파이 볼 공구, 6파이 볼 공구를 만들었을 때 값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 자, 계산된 걸 보시면 이전에 10파이 공구로 정삭 가공을 하고 코너 부분에 남아있는 곳에만 잔삭 공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어요. 가공 경로가 코너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황삭, 병삭, 잔삭 공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개의 공정을 연습을 해보시고 포스트를 출력한다라던가 NC 리포트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